네, 안녕하세요. 감사인간입니다. 변호사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어디를 맡겨야 하는지 그것도 고민이실 거고요. 일단 어디를 맡기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 마케팅 정석대로 홍보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변호사 마케팅을 엉터리로 하면 안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인데 노출도 안 되고 고객 문의도 안 오는 마케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물론 1일 1포스팅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이 단기적인 효과를 불러오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힘입니다. 변호사 마케팅은 단기적인 집중보다도 장기적인 꾸준함이 훨씬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블로거들이 다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포스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고객이 보지 않는 전단지 같은 글을 쓰기보다는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적인 컨텐츠를 주 한 개에서 두 개씩이라도 꾸준하게 발행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직 변호사 마케팅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변호사 마케팅 세 가지 정서법을 정리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의 키워드의 종류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변호사 블로그 마케팅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정보성 키워드입니다. 지역 키워드에는 뭐 수원 이혼 소송 변호사, 안양 학교 폭력 변호사, 뭐 정보성 키워드에는 합의 이혼 시 서류, 뭐 재산 분할권 청구권, 이런 것처럼 키워드의 어떤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떤 키워드든 노출을 시켰을 때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지역 키워드냐, 정보성 키워드냐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지역 키워드는 어떤 고객들이 찾을까요? 그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정보성 키워드는 관련 정보를 얻고 싶은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찾고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키워드는 지역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키워드만 고집해서는 또 고객 신뢰를 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 키워드를 삽입한 컨텐츠에서 변호사에 대한 어떤 정보나 홍보에 치우치기 때문이죠. 그런 지역 키워드에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만 가득하고 결국 얻고 싶은 정보는 사실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보성 키워드를 통해서 정보성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이 변호사 수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지만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는 지역 키워드와 이 정보성 키워드를 골고루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단지가 아닌 콘텐츠여야 합니다. 다른 변호사 블로그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알맹이 없는 전단지 같은 글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에도 그 블로그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포스팅의 양을 늘리고 상위 노출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은 이 상위 노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은 노출이 잘 되는 구조입니다. 컨텐츠의 어떤 질이,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포스팅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 노출이 훨씬 잘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대형 블로거들이 하루에 3개씩 이상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노출의 양을 늘려서 이 효과성을 키우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효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마케팅 비용을 만만치 않게 지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방향은 단기적으로 좀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보다는 좀 더 컨텐츠적인 가치를 좀 더 앞세우는 방향이 훨씬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양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함보다는 고객 지향적 가치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원하는 정보를 잘 정리할 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질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는 저희 감성인간 마케팅에서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 블로그의 포스팅 예시입니다. 제목만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질적인 포스팅을 진행을 함으로써 지금 효과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컨텐츠의 질에 따라서 그 해당 변호사의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포스팅이 좀 적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포스팅이 쌓이기만 하면 컨텐츠의 질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효과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종합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쭉 이 변호사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최근 마케팅 트렌드상 블로그 마케팅만 강조하고 또 그것만 고집해서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 외에도 네이버 플레이스와 검색 광고 마케팅을 병행해야지만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에 대한 고객 이용률이 최근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 플레이스 관리, 세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광고까지 집행을 해서 인위적인 상위 노출 효과를 만들어서 고객 유입을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초기부터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스 광고를 통해서 일부 성과 사례도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워링크는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어서 은근히 유입이 잘 되는 잘 되는 마케팅입니다. 파워링크 일반 고객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 키워드에 따른 비용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세팅한다면 효과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예산이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부담 없는 비용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비용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시로 하루에 몇 번 클릭이 되는지 이런 추이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플레이스나 검색 광고나 결국에는 이 블로그 링크를 연결해서 변호사 블로그로 유입시키는 구조예요. 플레이스에도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블로그로 들어가는 구조이고요. 파워링크 자체도 블로그 링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정보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하게 관리를 하면 결국에는 그 블로그에서 이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 올려서 그 시너지를 크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조화롭게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 플레이스, 이 검색 광고 세 가지 마케팅을 골고루 잘 관리해 주는 것이 변호사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이고 그것대로 한다면 효과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감성인간 마케팅에서는 요 세 가지 마케팅을 같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의 같은 경우는 하단 유튜브 댓글 창에 오픈 채팅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해 드리고요. 제 블로그를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감성인간 마케팅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정보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